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초등학생, 특히 초등 저학년 하고 고등학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만 가르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사 노력으로 치면, 그 공부를 강사가 해놨다고 친다면 훨씬 고등학생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100을 기준으로 100%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이 들이는 노력이 98이라면 96으로 할게요. 96이라면 고등학생은 들이는 노력이 6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똑같은 단위 시간당 들여야 되는 노력이 초등학생이 어마어마하게 훨씬 크다는 거죠. 저 왜 그러냐면 초등 저학년이면 이게 영향을 줄 게 무궁무진합니다. 수업을 할 것도 무궁무진하고, 얘네들한테 뭔가를 해주기 시작한다면, 얘네가 뭘 공부하기 시작한다면 해줘야 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인생, 얘네들 가문 다 바꿔줄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단지 점수만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장기적으로 고등학생은 단기적으로 들어오면 수업 바짝 해주면 얘네들이 착 올라갑니다. 착 올라가가지고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학부모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를 많이 줘요. 이런 학생들 단기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초과되고 선생님들도 강사들도 많죠. 근데 다만 이 정보를 가지고 못하고 입소문으로 따라간다고 하면서 입소문이 안 나면 못 내는 강사 스타일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이 못하죠. 강사가 집중해서 케어를 해주게 하면 순간 집중을 하면 순간적으로 쫙 올라가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강사 노력, 이 단기적으로 집중을 쫙 해서 스타일을 가르치면 아이가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월해져요. 이때부터는 이때 들이는 노력에 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지났거든요. 그 전에 고3 애들 1년 지났는데 3등급 애가 1등급 턱걸이 딱 닦았는데 울더라고요.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왜 늦게 나타났냐고 저한테. 그러니까 왜 1년이나 2년 가르쳐서 왜 늦게 만났냐고, 동학생 늦게 만났냐고 환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생 발은 그러니까 단기는 적은데 장기로 갔을 때 이 시스템을 따라서 들어온 학생들은 너무 좋아해갖고 끝나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 가면서 군대 가면서 찾아오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많죠. 학부모들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성공하는 사례도 있고 실패하는 사례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공부 안 하면 저절로 그만두게 되는 시스템이니까. 저랑 같이 1년 이상, 2년 이상 공부한 학생이면 전부 다 만족감을 표시하고 찾아오고 그럽니다. 자, 그러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금액을 조금 더 받지만 장기적으로도 금액이 크니까 1학년 때 고1 때 들어오면 얘를 정착시켜갖고 고3 때까지 끌고 가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금액이 되고 생활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고마우니까 더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 장기 수요는 많지 않지만 적지만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정보가 문제돼서 어쨌든 2년이 돼서 저한테 찾아오면 이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렇죠? 공부를 하는데 수학을 하루에 몇백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쪼개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끌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등학생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초등학생을 보시면 강사 노력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고등학교랑. 근데 장기적으로는 계속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하는 욕심을 받게 되면 이 강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상승 효과도 단기적으로 뭐 얼마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인생이 바뀌고 특목고 가기도 하고 대학이 달라지고 완전히 사는 게 달라지죠. 그런데 단기 반응은 초등학생들 간단하게 오는데 장기로 이걸 케어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잘해주면 당연히 잘해주는 줄 알아요. 초등학생은. 고등학생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잘해주면 아, 저 사람이 진짜 잘해준다. 나한테 성의껏 하고 알아줘요. 그리고 수업도 해주면 우와, 수업 잘한다. 이렇게 알아주는데 얘네는 수업을 해주면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원래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더 잘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뭔가를 사주다가 뭔가를 먹을 걸 사주다가 안 사줘도 그때가 특이한 거야 그러는데 얘네는 뭐 사주다가 다음 걸 사주면 더 좋은 걸 안 사주면 나쁜 선생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굉장히 더 힘들죠. 학부모들은 더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에 돈 조금 내다가 장기를 내 생각하니까 초등학생 공부도 안 하는데 돈을 이걸 왜 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동기유발을 해달래요. 그래서 동기유발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자극을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또 공부법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레벨에 따라서 또 해줘야 되는 게 다르고 공부법도 다 다르고 해서 얘를 재구축해야 되거든요. 수준이 달라지게 전혀 다른 인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비 조금 줘요. 싸게 깎으려고 하고. 그런데 교육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과외비로 예를 들어서 뭐 120만 원이나 뭐 이렇게 1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얘네는 12만 원. 자, 생각해 보세요. 노력이 얘네하고 치면 얘가 그랬잖아요. 얘는 70, 69 들고 얘는 96을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12만 원을 받으면 누가 초등학생을 하겠어요? 고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으면 고등학생을 해버리지. 그래서 이렇게 학원 시장, 사교육 시장에 초보들 진입할 때 여기서 초등 시장을 진입해요. 왜? 뭐 쉬우니까 내용이.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초등 과정을 가지고 중등, 고등의 기초를 세우고 그냥 뭐 명확하게 하고 애 그릇이나 틀을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수요 공급으로 쳤을 때 뭐 단기 이리저리 바꿔요. 안 맞는다고. 그러다가 이제 정착이 되면 굉장히 6년 동안 가요. 이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도 모르고 6년 동안 쭉 가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우리 애가 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똑같이 학원 다녔는데 도대체 뭘 했길래 중학교에 갔더니 얘가 이러냐고 막 그러면서 뭐 허겁지겁 학원 다니고 중학교 학원 다니고 갑자기 이렇게 얘가 실력이 떨어지니까 돈을 당연히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참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라. 왜 그러냐면 초등 때 이게 첫 아이 키우고 두 아이 키우고 정보가 부족하시고 장기적으로도 얘가 교육과정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크는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등 공부가 다 공부 끝이다 라는 게 나와도 체감을 못 하시죠. 결론적으로 초등 단기 시스템에서 초보 선생님들이 진입하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뭐 빨간펜, 웅진 싱크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그냥 해서 그 시스템에 있는 동영상 보고 그거 풀면 다 공부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된 거를 조금 키워서 대량 공급하고 그냥 적당하게 받는 만큼 적당하게 키워요. 그래서 애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서 우수한 사교육 선생님이 딱 이 고등만큼 노력을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차버리는 거야. 초등 공부방이든 초등 학원이든. 그래서 초등 학원은 순식간에 크든지 순식간에 그대로 조그맣게 그대로 가든지 10년은. 자, 결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 되니까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 초등학생의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학원이나 사람이 누구냐. 이게 시스템도 사람이 걸리고 대량 공급도 사람이 걸리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사를 만나보고 상담하고 3번 이상 상담하고 초등학생을 맡겨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보내는데 둔산동에 있는 운동학원에 있는 강사들 20명 이상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해서 보냈거든요.
애한테 보낼 때 선생님을 만나보고 그 선생님의 느낌, 인품, 해나가는 과정, 그랬을 때 얘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생각하고 보내신다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사들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게 교육비를 실제로 고등학교, 저 같으면 그럽니다. 적어도 이 120을 초등 때 지불하고 이의 틀을 잡아서 이 12만 원을 고등 때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혼자 하는 책값으로 지불을 하겠어요. 이렇게 크로스로. 나중에 애 키우실 때 생각을 해보세요. 중고등학교 때가 중요한가, 초등 때 중요한가. 근데 잊지 마시고, 초등 때는 정말 좋은 선생님 구해줘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는 본인이 아주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지만, 나이 먹어서 자기 의지 있으면, 그죠? EBS 보고 공부하고 따라가면, 그럴 때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수업을 조금 받았더니, 서성안에서 연고대에서 서울대로 간다라. 이렇게 대학 자체가 바뀌면 인생 자체가 또 바뀌니까. 그죠? 그럴 때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이 돈을 들여서 얼마큼 해야 된다. 이거에 변할 수 있는 한계, 똑같은 변할 수 있는 한계는 한두 단계. 아주 아이가 어마어마한 의지가 없는 한 2등급이 변하는 한계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9등급이 유학도 가서 초 1등급도 돼요. 초등 때는. 변화를 줄 수 있는 한계,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강사랑 커뮤니케이션도, 그죠?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 전체적인 계획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다음번에는 초등학생 어떻게 가르쳐서 장기 계획 짜야 되는지 기회가 되면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